2025년 시작한 지도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한 달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메가톤급 영향력을 끼칠 만한 일이 생겼죠.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수십여 개의 행정명령을 발령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때 실시했던 정책들을 되돌리고 있고, 지금도 이제 정부의 구조조정을 한다라면서 공무원들 신규 채용을 중단하기도 하고 발표를 중단시키기도 하고 하는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행동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지난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돌출 행동과 발언을 쏟아냈고, 그러한 기조는 4년 내내 지속됐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란드를 갖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반환받아야겠다고 하고, 멕시코만 이름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겠다. 전통적 정치관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하지 않았던 말을 계속 쏟아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트럼프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취임식만 봐도 알 수 있죠. 취임식에 모인 기부금이 2억 5천만 달러, 3,600억 원이나 모였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1기 취임식 때 모였던 기부금의 2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모였던 기부금과 비교하면 4배나 많죠. 1기 때보다 더 많은 공감대와 지지를 얻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작년 미국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언행을 보면 2기 행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1월 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 있죠. 우크라이나의 방어와 지원은 유럽이 주도해야 되고, 향후 우크라이나의 평화유지군이 주둔하게 된다면 유럽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국이 직접 군대를 파견해서 돕지는 않겠다는 의미거든요.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주도하고, 미국은 그렇게 해서 얻은 여력을 아메리카 대륙과 태평양 쪽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정책을 펼 생각이 있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그린란드에 대한 언급입니다. 취임식에서는 그린란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취임식 전 그리고 취임식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라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리에서는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갑자기 이야기한 게 의외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많겠지만, 지도를 보면 그린란드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그린란드 섬의 80% 이상이 빙하로 돼 있고 나머지는 황무지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매우 적죠. 이렇게 척박한 환경인데도 옛날부터 사람의 흔적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살다가 1800년대부터 사실상 덴마크령이 됐습니다. 옆에 보시면 섬에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다 있지만 다 섬이 작잖아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섬이에요. 지금은 덴마크령이지만 덴마크 땅 본토하고 비교해보면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척박한 땅인데 트럼프가 이렇게 탐내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예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북대서양이 중간에 있잖아요. 아이슬란드와 더불어. 북대서양의 제해권과 제공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중간에 있는 그린란드가 유용하죠. 그리고 여기 지도에 안 나와 있지만 북극이 있잖아요.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어요. 그러면 북극의 항로가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린란드가 북극 항로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에 묻혀있을 천연자원도 분명히 경제적 가치를 더욱 키우죠. 그린란드에 자치정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자치정부는 환영을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린란드의 미래에 대한 결정은 그린란드인이 한다라는 게 그린란드 쪽 입장입니다. 사실 그게 맞는 말이긴 하죠. 덴마크 역시 안 된다고 하죠. 그린란드를 넘겨준다는 것은 사실상 영토와 주권에 대한 침해거든요. 옛날 2차 세계대전 이전처럼
군대를 몰고 가서 깃발 꽂으면은 내 땅 하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지금. 단기간에 어떤 가시적인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긴 하지만 생각하는 구상을 실제로 정책에 옮기기 위해서는 관료와 정치권의 논의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그게 관련이 실현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린란드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띄울 가능성은 있어요. 전쟁을 하지 않고 미국의 힘을 팽창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정치적인 수사죠. 군사적으로 그린란드를 가지고 오는 노력이나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연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할 것인가? 그거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국민이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충족시키기 위해 군대를 여기 아프리카나 저 중남미나 이런 데로 보냈던 게 바로 식민지 제국주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2차 세계대전 전에 군대를 보내서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를 병합한 히틀러가 자연히 연상이 되는 거죠.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파나마 운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에 있는 핵심 교통로입니다. 1914년 이제 미국이 만들어서 개통을 하고 80년 넘게 관리하다가 1999년에 파나마 정부에 넘겼죠. 지금은 이제 홍콩계인 CK 허치슨 홀딩스가 파나마 운하의 양쪽 항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관련 계약이 이제 25년 연장돼서 이제 2040년대까지 이 회사가 파나마 운하의 양 끝에 있는 항만을 관리하게 되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파나마 운하가 이제 중국에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나마 정부에 준 거지 중국에 준 게 아니다 라면서 환수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중국이 지금 운하를 다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논리적 비약과 왜곡, 그러니까 트럼프 특유의 그런 과장된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주장과는 별개로 왜 파나마 운하 다시 얘기하느냐라는 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겠죠.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파나마 운하가 없으면은 이렇게 남아메리카 밑에 여기 밑에 마젤란 해협으로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파나마 운하가 있기 전에 180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갔어요. 얼마나 멀어요. 이거를 파나마 운하가 단축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미국 동부에서 서부에서 동부로 가는 배들은 다 파나마 운하를 거쳐가요. 태평양의 서쪽에 있는 국가들이 미국과 교역을 할 때 파나마 운하를 거치죠. 미국의 산업지대가 다 동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동부의 항만으로 가기 위해선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가는 게 편하죠. 동부 해안에 있는 미 해군 전력이 태평양으로 이동할 때도 파나마 운하로 가야 되죠. 태평양에 있는 전력을 대서양으로 이동시킬 때도 마찬가지고. 파나마 정부 입장에서는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도 고속도로 지나갈 때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지불하잖아요.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더 오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로 하는 건 아니죠. 파나마 운하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으로 파나마 운하에서 얻는 매출은 7조 2천억 원에 달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파나마 전체 GDP의 3.1%에 달하는 액수죠.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이 다시 환수하겠다라고 하니 파나마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니까 파나마 정부는 이제 유엔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유엔 주재 파나마 대사가 이제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 헌장에 근거해서 이 같은 행위를 막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파나마 대통령도 성명을 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단호히 맞서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압박을 해도 파나마 운하는 내놓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힌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수 말고는 미국 입장에서는 따로 언급할 만한 명분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미국 선박에 과도하게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 명분 갖고는 쉽지는 않거든요.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왜냐하면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관계도 있을 거고요.
미국이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파나마 정부가 넘겼을 때 뭐 돈 받고 판 것도 아니고, 그래서 트럼프가 뭐 사겠다라는, 파나마 운하 사겠다는 말은 하진 않았거든요. 환수하겠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나마 운하를 달라고 해서 파나마 정부가 바로 주겠다라고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파나마 정부가 지리한 싸움을 할 가능성이 있죠. 이제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린란드의 사례와 다르게 트럼프 정부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거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되시는지. 이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압박을 할 수 있겠지만 주는 건 쉬워도 다시 가져온 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해결될 수 있을지는 사실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파나마 정부 입장에서도 정부의 수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파나마 운하를 내놓을 리는 없고,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에 대한 무력 침공을 할 것이냐, 그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결국 이 문제도 논란과 그 다음에 갈등은 계속 빚어질 수 있겠지만 통제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더 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아 보입니다. 옛날에 미국이 취했던 그 식민지 개척식 팽창 정책과 약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딱 이거다 아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